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치권에서 보수 통합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애초에 처음 제안은 황교안 대표가 했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 보수 쪽에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막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도가 된 것은 올해 들어서예요. 예.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게 붙었던 것은 황교안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통합 의지를 보였기 때문인데 그래도 중간에서 이제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은 역시 친이계 이재호 전 의원이라든가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한국당이 결합하는 형태의 통추위가 현재 추진이 된 거죠. 통추위가 결성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각자의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승민 대개가 있는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3원칙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원칙의 첫 번째가 핵심인데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을 더 이상 묻지 말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개혁 정당을 만들자, 새로운 신당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좀 애매한 입장을 현재 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당 내에서도 뭐 이를테면 배신자, 뭐 몇적,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탄핵에 당시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장외 집회에서도 있었고 그래 왔어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보면 지금 추미애 대표 그 법무부 장관이 여전히 그 원죄처를 갖고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내부에도 이 문제를 아주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로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친박계의 이러한 요구들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게 황교안 대표 주변에 친박계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김재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뭐 적극적으로 이 황 대표를 방어하고 또 이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 친박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통합 과정이 상당히 지난할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서로 힘겨루게 하는 근본에는 통합 이후에 총선의 공천을 어느 정도나 확보할 것이냐. 이런 실질적인 이해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합당을 할 경우에는 과거에 뭐 새누리당하고 큰 차별성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안철수를 여기 큰 틀에서 같이 보수 대통합에 넣어야 된다,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형준 그 통추위원장도 언론과의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들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전 대표라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 도로 새누리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흩어졌던 건 뭐고 지금 또 합한 건 뭐냐. 그 시너지가 안 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강한 그 러브콜이 있는 거고 뭐 여기저기에서 실제로 접촉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 계에 대해서 이전에 한참 전부터 한국당에서 많이 접촉을 했었고요. 지금도 안철수가 아닌 안철수 계 의원에 대해서 이 통추위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따로 접촉을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뭐 바로 입국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저는 아직 일요일에 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던데요. 항상 이분이 이제 일요일을 선호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정확한 날짜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근데 1월 19일, 다음 주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말고 다음 주 일요일이 부친 생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에 들어와야 되면 이번 주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모두 다가 설입니다, 설. 아, 다 설인가요? 제가 이제 아니라? 예. 그 안철수 측근이라는 분들과 모두 통화를 해봤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도 그 날짜를 전해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지금 현재 나온 대부분의 얘기는 다 설입니다. 그렇군요. 추정이고요. 근데 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설 연휴 전에 들어와야 된다. 예. 이러한 그 이야기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거죠. 우리나라 설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 설을 기점으로 어떤 변화의 시발점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총선을 치를 생각이 있다면 설 전에 들어와서 이 설 밥상에 안철수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와야지, 뭔가 새로운 메시지, 그것도 예. 과거하고 다른 뭐 어떤 메시지들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나요? 지금 뭐 나온 이야기들이 보면 안철수 대표가 그 1월 2일에 정계 복귀 선언을 하면서 메시지를 하나 냈고요. 예. 그 다음에 1월 7일에 또 한 번 냈습니다. 예. 신년 인사요. 그리고 1월 9일 어제 그 안철수계의 토론회에서 영상 예. 메시지를 내놨어요. 이 대부분이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개혁, 혁신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국가 예. 개조, 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과거의 그 새정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정치 담론이 한동안 있었었죠. 예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책 신간이 나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신간이 나오나요? 예. 그 마라톤 책 말고. 그렇죠. 예. 이 그 유럽에서 그 여러 나라를 다녀오면서 겪었던 본인의 그 경험과 이것을 한국이라는 국가에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그리고 본인이 왜 정치로 복귀하게 될 건지, 예. 하기로 결심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많이 기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일단 그럼 복당을 하는 건가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총선 전략을 안철수 대표 오기 전에 먼저 내놨어요? 그렇죠. 원래 제가 듣기로는 1월 5일에 이 전략을 내놓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1월 5일 날 그 안철수 대표가 신년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면서 복귀한다고 하니까 1월 5일 날 내지 못하고 하루 이틀씩 계속 미뤘는데요. 예. 그러면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젊은 세대 교체를 하겠다.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국회 개혁 예. 문제도 예.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 총선 전에 안철수 대표가 오면은 정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총선 전략을 짜야 할 텐데요. 그러게요. 그런데 총선 전략을 내놨단 말이에요. 본인이 내놨어요, 총선 전략. 이 얘기는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총선을 적극적으로 본인 주도로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일 수 있죠.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일선 후퇴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안철수계 의원들이 요구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선 있었죠. 후퇴를 안 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애매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뿐만 아니라 그 측근에게도 제가 물어보면 안 대표가 들어와서 요구한다면 후선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멘트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이 행보는 이 전혀 후선으로 나갈 생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정치를 해석할 때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면 이걸 예.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하면 손 대표는 계속해서 이 바른미래당의 주도권을 갖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역사적 사명인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은 보수 대통합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거리를 둘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안철수 계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철수 계에서는 약간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일단은 그분들은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많은 현실적인 그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신당으로 가게 되면 출마가 상당히 어렵고 당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갔을 경우에는 이 손학규 대표로부터 과연 이 정권을 받을 수 있을까 되게 불투명하고 그런데 지금 강하게 러브콜을 하는 보수 통합에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수와 손학규, 호남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런 해석으로 따지면은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가지 않는 것이 본인이 바라보는 대선으로 가는데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일부 안철수계가 이탈을 소위 말하는 그 개파에 있었던 의원들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수장이 없이 가서 어떤 협상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현재 안철수계라고 하는 분들이 원하는 그 많은 지역구가 예. 대부분 한국당이나 또 많은 새로운 보수당에서 이미 점하고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런 곳에서 우세한 그런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죠, 현재로서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언제 돌아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검찰 인사를 놓고 여야가 아주 격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검찰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또 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폭 인사를 해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수족을 다 잘라냈다, 네. 뭐 대학살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매우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 인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하나는 검찰을 이렇게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이 예. 청와대에 대한 수사, 소위 청와대를 겨냥한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수사 이 부분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 예. 이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 측이나 여당 측, 또 청와대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그 법무부 장관의 그 권한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고유의 권한이다. 그런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이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의견을 예. 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으니 예. 이건 일종의 항명에 해당된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굉장히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면서 오늘 약속했던 원래 민생법안 표결에도 불참을 어제죠. 어제 예. 민생법안 표결에도 불참을 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지금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다고. 예. 그럼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거 원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예. 요즘에 계속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검찰 출신이고요. 예. 황교안 대표 측근들 상당 부분이 검찰 출신입니다. 그분들의 사고로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의 그 인사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윤석열 그 검찰 총장에 대한 이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고 본 건 저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검찰 내부의 반발과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치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입까지 겹쳐서 생각외로 상당히 강하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본회의에서 그 현안 질의를 하자. 예. 또 운영위와 법사위를 열어서 뭐 운영위를 열면 이제 청와대 상대로 질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여론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예, 결국에는 어제 그 민생법뿐만 아니라 그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도 상정을 했어요. 원래 예.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도 없었던 거죠. 필리버스터를 안 한 거죠? 못한 거죠. 못한 건가요? 네. 그렇군요. 안 들어와 있었으니까. 안 들어와 있었으니까.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인사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좀 갈리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검찰을 다 쳐낸 게 문제다라는 시각도 있고, 아니 검찰이 지금까지 과도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인사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예. 어쨌든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거를 기회로
분명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약한 고리라고 지금 보고 지금 덤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 청와대나 그 여당에서 뭔가 불리한 총선을 앞두고 뭔가 불리한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론 지형이에요. 예. 여론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호응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이나 이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조국 수사 이후에 하명 수사까지 좀 예. 검찰이 좀 과도하다. 예. 윤석열 사단이 좀 과도하다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정기 인사가 3월인데 예. 그때 하게 되면 이거 완전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총선 한 달 전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총선 이후로 미루자 이런 얘기였었는데 최근 검찰의 소위 이 피의 사실 유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더 놔두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총선 전에 정치 검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판단으로 미리 뭐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건도 아마 당분간 계속 논란이 되고 그렇죠. 뭔가 이제 정치권에서도 쟁점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인사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제도 개혁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예.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무난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4+1 안의 통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월요일에 그 본회의가 열릴 거거든요. 13일에. 예. 그러면 먼저 총리 인준이 투표가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곧바로 뭐 하루짜리 이 회기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 안건이 형사소송법 표결. 이제 무난히 통과가 되겠죠. 예. 그리고 검찰청법을 올릴 텐데 예. 지난 그 어제와 같이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다. 예. 그러면은 그냥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필리버스터 그런데 없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도 지금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남아 있죠.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니까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16일에 다시 열어서 그날 통과를 시키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 다음 주에 다 마무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에 하나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인준 투표를 통과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뭐 한국당이 그렇게 여론 지형을 만들 만한 한 방을 만들지 못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지만 의혹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녹취, 뭐 각종 그 비리 의혹에 대한 녹취나 어떤 문서 이런 게 나왔다면은 예. 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4+1에 의한 이 인준 투표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중에 어쨌든 그러면은 이낙연 총리가 사퇴를 하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뛰어드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 14일에 화요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고 예. 아마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매일매일 매주 예. 뭐 이 정치 현안들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뭐 만만치 않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